6월 8일 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민주당 중진들은 지난 6일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들을 가진 가정에 3,000에서 3,600달러를 지급하자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7월부터 6세에서 17세 아동은 매달 250달러를 3,000달러까지, 6세 미만 아동은 매달 300달러를 3,600달러까지 주는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의 일부입니다. 지급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전년도 수입에 따라 지급 대상과 액수가 결정되고 IRS 계좌를 통해 받게 됩니다. 밋 럼니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가의 세법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장관 베니 앨런은 지난 7일 제3차 경기부양안의 수혜 대상에 대해 개인은 6만 달러 미만, 부부는 12만 달러로 백악관과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정이 현금 지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나친 구호금으로 인플레이션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조사단의 보고에 따르면 4개의 주요 유아식품 제조업체가 중금속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버와 비치넛, 누트리션 컴퍼니, 너처, 헤인셀라셜 그룹 등이 판매하고 있는 유아식에 비소,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유해한 중금속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일리노이주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경제소비자정책 분과위원장은 일부 유아식품이 수백 ppm의 유해한 중금속이 발견되었으며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성분 분석표는 충격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해한 중금속은 암과 신경질환 그리고 다양한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며 성장기의 아기의 뇌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유아기 때의 뇌는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중금속 노출 시에 공격적이 되고 IQ가 손실되며 영구적인 인지적 행동적 결손에 이르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재 유아용 식품에 대한 더 낮은 중금속 함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아들을 중금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중금속 함유 기준 제한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아이들이 섭취하는 10대 화학물질 중 비소, 납, 수은 등의 섭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기관 베이비즈 브라이트 퓨처스는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2019년부터 유아식품을 무작위로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꺼내 중금속과 화학성분 수치를 테스트해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캘리포니아 교회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와의 수개월에 걸친 법적 싸움에 종지부를 짓고 다시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설 수용 인원의 25%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중 보수파 6명은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고 3명은 반대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판사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종교활동의 자유인 헌법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할리우드는 방송과 다른 활동들을 해나가는데 교회만 실내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영사관 등 제외공간 방문 시에 각종 증명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제외국민 등록 등본과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합니다. 또한 여권 관련 9가지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여권 정보 증명서와 여권 발급 상태, 발급 기록, 분실 신고 서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영사 서비스는 홈페이지 영사민원 24 프로그램으로 화면의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열람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지난주부터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강력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비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승객은 누구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탑승이 거부됩니다. 또한 위반 시에는 $250부터 $1,5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항공사들은 규정을 따르기 위해 위반 승객들의 탑승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마스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약 950명을 탑승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병력 1,000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생산법을 활용해 백신과 테스트킷 그리고 보호장비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병력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이며 최대 1만 명의 병력 투입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참여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할 간호사와 의료진이 모두 함께 의논한 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매일 수천 명이 백신을 접종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모두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군인들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지원에 국방부의 개입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미 동부 뉴저지주 뉴워크에서는 벤에서 노숙하던 77세 여성이 기록적인 폭설로 차 안에 고립됐다가 지난 4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자넷 워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급요원이 주소를 잘못 받아 적어 5일간 차량에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워드는 그녀의 벤이 눈을 치우는 장비들에 막혀 18인치가량의 폭설이 덮이면서 5일 동안 차량에 갇혔고 차 안에 남아있는 음식과 물로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공안전 책임자 앤서니 암브로스는 워드가 무사해서 다행이며 주소를 잘못 적은 실수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노인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워드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763만 5,302명, 신규 확진 23,899명, 누적 사망 47만 5,297명, 신규 사망 364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735만 9,01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4만 8,088명, 신규 확진 1,747명, 누적 사망 19,66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